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잘했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이오 쪽이 굉장히 뜨거웠죠. 네,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업종에서 신고가 종목이 지금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매집이 완료됐다는 거고, 그만큼 주가를 이제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인 것 같고요. 연말에 이제 이런 구도라면 내년도 바이오의 흐름들은 굉장히 강세의 흐름을 낼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고가 종목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흐름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명분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고, AI로 이렇게 좀 이미지 생성하는 거를 최근에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 같은 어떤 건물의 이런 봉을 통해서 상승을 내는, 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앞으로 활용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원리적인 개념적인 이야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을 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중투자자 손에 없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이제 필승의 전략, 바이오 관련된 원리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5%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장 모두 10조 정도 터졌으니까 뭐 적지 않게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은 300 종목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거의 600이 종목이니까 코스피 쪽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락 관련된 하락 뭐 종목 수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 약간 착시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900 종목 상승했으니까 압도적으로 좀 상승 종목 수가 많았던 장세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2천억대 순매수해줬고, 선물 쪽도 외국인이 4,000계약 이상 순매수했고, 기관은 매도를 좀 했네요. 코스피 쪽에 4,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 52조,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5천억으로 뭐 시장 상승에 비해서 늘지 않는 부분이 개인의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예. 들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는 수준이고, 들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미국장도 나스닥, 다우, S&P 0.45% 상승하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갔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니케이가 1%대 상승, 홍콩도 2% 상승, 대만 상해도 0.7, 0.5%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오늘 5일선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 통해 가지고 또 종가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매우 좋은 어떤 현상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5일선 돌파, 장중 왔다 갔다 하다가 5일선 돌파하고 종가가 거의 고가로 마감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1.7% 상승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 초과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IT 소프트웨어도 2% 상승하는 흐름, 네이버 카카오 최근에 이제 구도가 좋죠. 카카오도 1.9%, 네이버도 오늘 3.4% 상승했고요. 2차전지 업종도 오늘 1.7% 상승했고, 게임 업종도 1.95% 상승, 반도체가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1.3% 상승했습니다. IT 하드웨어도 1.3%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 성장주 중심의 어떤 강세 흐름을 내어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금융주 배당락이 좀 컸죠. 삼성생명 6% 하락했고, LG 이제 배당 많이 주는 지주사라든지 금융사들이 좀 낙폭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물산 이런 종목도 그렇고, KTNG, 메리츠금융 이런 종목들 때문에 오늘 좀 하락 종목 수가 코스피가 좀 많았다. 그리고 코스닥 대비 상승폭이 작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KT 뭐 이런 종목들 좀 낙폭이 작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시장 구도는 이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좀 하락세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1.8% 상승했는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바이오 종목도 팔면 안 된다, 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이 51주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 구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가운데 부분이 이제 개인이 순 매도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도 290만 주를 개인이 순 매도했고, 기관도 이제 100만 주 정도 순 매도했지만 최근에 좀 매수 경향이고, 외국인들은 이제 꾸준하게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월 들어서도 개인은 3,500만 주를 팔았으니까 2조 6천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올라오는 가운데 이제 오랜 그 기다림에 지쳤던 물량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 가도를 보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이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구간이죠. 네,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하는 급소의 자리거든요. 지수든 또 이제 어떤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든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결국 이제 매집, 이제 메이저 외국 기관이든 큰 손이든 매집하는 상승 초기 이제 거래량 늘리다가 거래가 이제 급감하죠. 물량은 안 나오고 이제 눌림목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급소 자리인데, 지금 이런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돌파를 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이제 상승의 기대감 반영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다가 이제 전환되는 흐름이 이제 전개되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이제 증폭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가장 낮은 단계 수급 거래 대금이 이제 발생하고, 거기가 이제 매수 급소 자리다. 그리고 점진적인 상승하면서 증가를 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이제 폭발적인 증가가 이제 발생되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과열되고 대중적인 열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정도 좀 다다르면 여기서 이제 열광한다는 거는 대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팔고자 하는 이제 유인이 생기는 거죠.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이제 뭐 어디 목표 주가다, 이거는 사실 뭐랄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오늘 책 하나 보면서 좋은 문구가 있어서, 진실한 투자 조언가는 예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제공하느냐? 관점을 제공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점을 드리고, 어떤 이제 뭐 저점이 높아지면 이제 저점을 지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어떤 업종이 좀 주도 업종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어떤 지금 국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뭐가 막 뭐 급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는 거는 그래도 진실한 투자 조언가가 되고자 함이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면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그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점과 또 원리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계속적인 꾸준한 산업과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학습, 이걸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게 진실한 투자 조언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이든 또 이제 상승 출발하는 그런 기업들은, 신고가를 내기 시작하는 기업들은 이런 분산 단계 흐름들이 차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변동성이 급증하고 막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물량이 넘어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공황 투매, 공포 투매 어떤 하락 흐름을 내다가 리턴하는 듯 하지만 다시 꺾이는, 그러면서 침체, 오랜 조정 하락기로 가는
이런 이제 패턴들을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냐를 이제 볼 때, 초기에는 이제 당연히 관심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이제 조금씩 발생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관심은 거의 없었고, 메이저 쪽으로 이제 물량들이 거의 다 넘어갔고, 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인이 계속 파는 거는 장기 보유자가 이탈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국면에서 이제 오랜 기간 뭐 물려 있었거나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지쳤던 장기 보유자가 이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는 관심을 가지는데 막 호재가 실적이 뭐 이렇게 딱 나오진 않잖아요. 엄청 좋은 어떤 결국 이제 미래를 분석한 자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선행하는 어떤 지표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한 집단들은 계속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미래를. 근데 이제 대중들은 이제 뉴스화되고 직접적으로 이제 팩트화되고 이제 뭐 리포트화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눈에 바로 당장 보여질 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열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이제 대중적 관심과 환호를 하고, 매스 투자자가, 대중적인 투자자가 추격 매수하거나 야 그거 안 샀어 아직도, 그거 나 갖고 있는데 수익률이 지금 100%야 이러면 패닉 바잉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상승률을 높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와 이제 손바뀜이 되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포, 곡소리, 또 감정적인 대응, 그러면 이제 공매도 탓을 하고 추천자 탓을 하고 또 시장의 탓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면 이제 투매, 자포자기, 또 장기 보유하는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뭐 바이오에 이제 많은 종목들은 아직까지 이런 구간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종목은 또 여기 이렇게 가는 종목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파는 자리가 아니다,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직은 대중들의 손에 해당 주식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제 보여지지 않으실까, 뭔가 액션 플랜을 할게.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중 투자자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실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실 거고, 팔고 있는, 뭐랄까요,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팔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니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시장의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강의로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40강, 한 20시간 정도의 강의로 상당히 많은 예시와 함께, 그러니까 보다 더 대중적인 어떤 시각에서 탈피하면서 결국은 시장을 끌어가는 어떤 주체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이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심리 이론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무슨 차트 공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트로 뭐 예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상황이고 또 대중과 어떤 메이저 주체들, 외국인 기관 같은 그런 주체들이 어떤 대립 각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결국 메이저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포착하고, 매집하는 걸 포착하고, 메이저들이 어떻게 이제 종목들을
이제 매집하고 분산하고 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물량을 돌리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또 정배열, 역배열 같은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 이런 것들을, 또 중기 추세의 변화, 또 변곡점 같은, 또 아까 이제 체크드렸지만 매수 급소의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강세장, 또 주도 업종이 나타났을 때 그걸 집중 투자하는 어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낸 거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아직은 좀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걸 뭐 엄청 비싸게 이렇게 구성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이실 수 있고, 조금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하던,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들과는 좀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만든 차트 심리 이론 중에 또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발생된 현상에 대해서 바이오 두 종목,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큐로셀을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이 명확히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제 흘러갔죠. 저점을 높이면서 장기 평선을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기 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현상들, 모습들,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업종이 상승 추세 강화가 되고 있고, 이제 매크로 상황도 이제 업종에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큰 손들도 역시나 상장 초기의 어떤 물량들을 거의 이제 왔다 갔다 시키면서 물량을 흡수를 했고 매집이 되어졌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올려놓으면서 중요한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돌파를 해내는 모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에 그냥 뭐 차트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일마다 이제 제가 종목은 분석해서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그 중에서 명분적으로도 또 이제 그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제 그런 가치도 높은 종목들을 선정해서 그런 쪽에서 누군가가 이제 자금들이 들어와야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또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포착하고, 또 중요한 어떤 뭐 길목이라든지 중요한 급소 자리에서는 이제 이론 하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그 탄력적인 전략을 또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식 이제 멤버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제가 이제 마감 복귀 영상 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계속 반복된 걸 하고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아주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프레임 안에서 제가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종목 리스트를 이제 잡고, 그 안에서 이제 장중에는 이제 중요도 높은 그런 종목들 중심 한 20, 30종목 가까이 집중적으로 이제 관찰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는 가장 효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종목을 볼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업종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이제 높은 수익을 내준다든지,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들어올리는 흐름이 발생되지 못한다면 주가가 요지부동이죠. 근데 이제 성장 업종, 이제 이익과 매출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업종이나 차후의 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업종, 그런 쪽으로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급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먼저 팩트적으로 이제 나올 때, 이럴 때 대중과 같이 열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신을 하는 거죠. 이 명분적으로 산업을 분석하고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하고 관련 이제 리스트 종목들을 선별해 놓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는 게 확인됐을 때 같이 그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관점의 시각들을 가진다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을 대응하는 게 굉장히 대중과 다른 액션들과 메이저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 최근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개념을 지어놓은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 구간이 굉장히 지겹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구간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일관되게 바이오는 계속 꾸준하게 분할로 저점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를 1년 내내, 1년 넘는 기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론 하에서 이제는 장기평 뚫고 돌파하면서 추세를 강화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매집은 완료됐고 때가 되었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는 매집이 아니라 그냥 상승시키는데 에너지와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상승시킬 때는 결국 이제 최근에 빅팜들의 인수나 기술 도입 소식들이 많이 발생하죠. 예. 이제 그건 이제 기업단의 어떤 이제 흐름이고 딜단의 이제 흐름인데, 결국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야 이거 쌀 때 바이오텍 회사들 사고 기술을 사가야 되는데 하면서 급속도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재도 터지는 거죠. 이게 작동이 기업하고 이제 주가랑 이 센티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보면 개인들이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물려 있었던 개인들이 팔고 있는 거죠. 지금 바이오가 올라올 때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도 결국은 바이오 주식을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쓴 거는 정말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이제 결실을 보고 수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국면에서 단 한 주도 뺏겨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가격을 좀 올려주고 팔게 유도하는 거죠. 20-30% 올려놓고 파세요라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들의 액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와이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제 이제 오전 스마트 리포트로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여기서 전환점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오늘 윗꼬리 그리면 사람들이 되게 이거 22%까지 상승했다가 보합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하루하루의 시세를 우리가 너무 매몰돼서 보고 있다 보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큰 그림, 이런 큰 그림을 망각해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망각해요. 망각한다는 거죠. 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실은 길게 가져가고 이익은 빨리 실현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내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큐로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 부근에 올려놨고, 에이블바이오도 신고가를 냈고, 뭐 동아에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고, 한미약품도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한올바이오포만 이제 신고가를 내고, 종근당도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냈죠. 이런 것들. HK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돌릴 때는 뭐 질문이 많이 와요, 저한테. 이거 괜찮은 건지, 막 백신 유통 그거 이제 뺏겼다는데, 종료됐다는데 계약이 뭐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대중들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메이저 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이런 한 달 넘는 기간을 지지부진하게 끌면 또 의심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런 생각, 대중적 생각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큰 그림하에서 바라봐야만 한다. 알테오젠도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구도 자체가 뭐 에이비온 같은 기업도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 샤페론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끝이 아니다는 얘기를 드린 게, 전체 바이오 시장 이런 아까 이제 큰 그림의 그런 구도 속에서 이 기업이 낸 또 가치적인 측면의 밸류업 명분도 결국은 어제 팔았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땅을 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상승하다가 오늘은 또 이제 다른 거 올라가는데 이거 못 올라가면 또 바꾸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주 베스트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계속 싹쓸이 하듯이 매집을 해가는 패턴을 확연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의 대거 단기 수급과 이제 시장의 어떤 큰손 수급들이 집결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루 이틀 상간에 이제 흔들림이나 변동성에, 아니면 수익을 뭐 20-30% 단기로 주는 부분에 너무 흔들려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큰 그림 하에서의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를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오늘은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대응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수익률 자체가 누구는 뭐 한 1-20%, 누구는 뭐 70-80% 이렇게 이게 어떤 폭이나 이제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오늘이 좀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그쪽 대장은 역시나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자율주행 또 SDV 전환의 이제 핵심주,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7% 급등했습니다. 결국은 시장 대비 강했다는 거고, 이쪽도 지금 연말 들어서 점점 더 이제 상승을 이제 폭을 높이고 또 이제 저점을 높이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 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년도 장세에 대해서 누가 이제 주도권을 쥐어가고 또 이제 큰 메이저 수급이 집결해 가지고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선행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대규모 자금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향해 있는가? 결국 이제 올해 이제 그 하반기에는 2차전지 업종에서 대거 수급들이 빠져나오고 있었다는 거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수급들이 상당 부분 지금 바이오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매집을 이뤘고,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도 급속도로 이제 연말 4분기 정도에 지금 급속도로 자금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과 바이오가 2024년에 상반기 장세를 상당히 화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수를 또 안정 있게 또 탄탄하게 이제 견인시켜주는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 행진의 어떤 흐름 구도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되고 이제 우호적인 환경을 만끽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구도는 뭐 전체적인 업종이 좋았는데 이제 바이오가 좀 주도를 하고 움직임을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2차전지 업종도 오늘 플러스 흐름들 냈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7% 상승했고, 하지만 이제 아까 보셨듯이 바이오 쪽의 기업들이 신고가를 이제 처음으로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구도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에 또 LNF는 매물대가 또 많다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가는 관점에서는 2차전지 괜찮겠지만, 결국은 내년 상반기 우리가 또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는 메이저 측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올라오면 팔겠다는 개인들이 다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상반기에 대한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이야기 드리는 차원에서는 2차전지를 좀 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지금 포트의 업사이드 포텐을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결국 텔레칩스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과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 SDV 관련된 핵심적 주죠. 텔레칩스도 계속 우상향, 중기 평선 지지, 신고가 흐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 흐름으로 전개된다는 거, 지금 바이오하고 자율주행 쪽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수급들이 이쪽으로 대거 지금 계속 연속해서 붙고 있다는 걸로 우리는 좀 해석하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가지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동시 수급 한번 좀 체크해보죠.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오늘 네이버 쪽으로 좀 꽤 들어왔네요. 네이버 쪽, 또 헬스케어 뭐 ETF 쪽 이런 쪽 좀 들어왔고, LNF, 바이오 ETF 쪽으로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게 좀 보여지죠. 카카오, 삼성 SDI, 또 기아 같은 경우도 신고가 흐름을 내어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굉장히 좀 중요하게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LNF, SM, 포스코, 엠텍, 텔레칩스, 알테오젠 같은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HK 이노엔, 로보티즈도 우호적인 흐름으로 오늘 좀 나타났습니다. 장기평을 돌파. 그래서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좀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했던 쪽 있죠. 그런 쪽들. 특히나 이제 그 배달 로봇, 배송 로봇, 자율주행 로봇들이 이제 도로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또 로보티즈 같은 기업도 움직임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뭐 뉴럴메카 이런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꾸준하게 수급들 들어오는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매우 좋은 어떤 구도 흐름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의 이제 시장의 리딩 흐름들, 추세들 체크를 해드렸고, 왜 이제 바이오 팔면 안 되고 대중 투자자의 손에 없는지를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시작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이거 벌써 어두워졌네요. 요즘은 5시 지금 30분 정도인데 벌써 이제 어둑해지네요. 네, 하여튼 뭐 퇴근길 조심히 퇴근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는데, 주식시장에서 마무리는 내년을 향한 포트 전략을 세워놓는 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 잘 해놓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